얘기로는 동생 건물이었다는 걸 동생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멘트를 했어요. 나 동생한테 들어서 알았다. 진짜? 진짜 대박 났네. 축하해. 이런 거죠.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몰랐네. 너무한 거 아니야? 업무용 핸드폰일 수 있지. 중앙일보 2018년 3월 29일 기사 보면 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들은 이거 공룡 경찰 만들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홍성현 기자 보도가 31일이었잖아요. 경찰의 권력을 이렇게 비대한다는 기사가 쏟아졌거든. 특히 조선일보에서 많이 썼거든. 근데 청와대도 사실 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공부 성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실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4차 언론혁명은 과학입니다. 하지마.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 대진작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기자님들 제 왼쪽으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누구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축을 뒤흔든다는 강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는 아직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니 8월이라 그랬었거든. 좀 연기됐나요? 아니 폭으로 연기됐나요? 9월이야. 8월에 광복절도 있고 그 많아요. 해야 될 게. 8월에 강력절 진짜 몰랐어? 뭔 상관? 엄청 많아. 야 해야 될 우리나라 독립된 거랑 네 보도랑 뭔 상관이야? 아니 8월이라 했잖아 그때. 에? 그때 네가 8월이라 했잖아. 게. 근데 조금씩 늘어지더라고. 민기적. 네 다음 정 기자. 정현욱입니다. 네. 정 기자는 이제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상황이죠. 왜요? 모아도 안 돼. 뭐하다 한동훈 검사장이 아. 일단 돈 많이 모아 놓으시고 불가능한 상황. 저도 되는 대로 좀 드릴게요. 얼마? 언론인 대출 다 받아준다 그랬잖아. 언론인 대출이 안 돼. 아 생활자금 그거 다 받았어. 그거 다 갚으면 다시 드릴게요. 알겠어요. 갚으면요? 네, 갚으면 드릴게요. 자, 뭐 근황은 뭐 저희가 밑에 기사 하나로 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사도 났어요? 기사 났지. 오늘 기사 좀 엄청났어. 났어요. 많이 났지. 5억 걸었다고. 이거 이제 또 웃으면서 얘기했다 뭐라 하겠다. 아 그렇구나. 내 얘긴데 어때? 아이고 내가 내면 내 얘긴데 뭐 어때? 야 이건 못 간다. 이건 못 간다. 아니 뭐 내가 내 돈 낸다는데 왜? 그렇습니다. 저도 대놓고 웃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자, 옥 기자. 네, 목미 얼더비 마더더미 오규정입니다. 옥 기자는 뭐 별일 있나요? 어제 출연했잖아요. 네. 어제 출연했더라고. 가위바위보. 여러분 져가지고. 요즘에 KBS가 지금 완전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비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많이 모를 거예요 이제. 쟤는 뭐 많이 누구냐 하는 잊혀졌습니다. 아니 이걸 아시는 분은 이제 찐팬. 찐이지. 찐. 어려운 시절부터 KBS 뉴스의 강한 허리. 뭐야 이럴 것 같아. 왜 뉴스에 무슨 허리야?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KBS의 청와대 출입 기자 홍성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KBS 홍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홍 기자. 아이 거의 1년 반 만인가? 그런 거 같아. 언제? 지난번에 네, 꽁다리 하지만- 한번 그때 등장하시고. 둘이 냉면 먹었잖아요. 네. 그때 냉면값 누가 냈어요? 제가 냈어요. 왜 본인 냈어? 후배잖아. 아 저는 원래 약간 후배들이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 얻어먹기만 하는 거 아, 싫어요. 그러니까 본인 낸다 그랬어? 네. 죄송해요. 그 가만히 있었어요? 너도 좀 내. 아니 그러니까 홍성희 기자가 낸 거예요. 저는 원래 후배들의 의사를 잘 따르는. 난 그거 보면서 그게 제일 궁금해서 왜 개선을 하지? 자연스럽게. 아니 난 후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후배의 의견을 늘 존중합니다. 그렇지 않니? 종종 내요. 네. 어? 종종 내요. 저 선배들랑. 그래. 그런 거였습니다. 불만 있나요? 그 다음 커피값은 제가 냈습니다. 얼마 안 나왔죠. 아무튼 냈습니다. 차이가 많은. 아무튼 냈음. 그렇습니다. 그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그럼요. 홍 기자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사실 바쁘게 살았죠 뭐. 음. 워낙 청와대란 출입처가 워낙 현안이
국정 현안 전반을 진짜 뭐만 하면 취하다 다 일단 보니까. 청와대 붙여나니까. 네. 자, 근데 지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홍성희 기자가 휴가를 가야 되는 기간이에요. 왜냐?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이제 아. 청와대가 휴가 갈 때 쉬거든. 대통령 휴가 갈 때. 그러니까 대통령 휴가 갈 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은 그 시간 동안 계속 물어봐요 기자들이. 어. 청와대 사람 만날 때마다 대통령 휴가 언제 가냐고 아.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 그거 그래야 알아야지만 내 휴가 계획 저도 휴가 있으니까. 가고 아니, 저보다는 부장이 휴가 가야 되니까. 아, 부장 휴가. 부장 휴가를 위해서. 어. 네. 야 이렇게 또 그러니까. 부장을 아니, 살리네. 아니, 당연히 그렇지. 근데 저희도 이제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면은 그때 이제 내 휴가를 내서 딱 그때 청와대 딱 비어요. 근데 이제 지금 비가 와가지고 통이 다시 돌아왔잖아.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청와대 기자를 다 죽상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예. 휴가고 나발이고 야 다 들어와. 아니, 청와대 와보니까 여긴 진짜 대통령이 움직이는 조직이라서 그렇죠.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청와대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 직원끼리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회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뭐 V라고 부를 수도 있고. 회장님. V. 회장님이라고 자기를 직원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청와대 출입을 계속 하느라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대기에 뭐 나올 일도 있었어요. 뭐 섭외했는데 뭐 잘 안 된 적도 있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이 아이템 모셨고 앞으로 제가 계속 종종 주기적으로 네, 불러주십시오. 네네.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홍성희 기자 어떤 얘기를 이렇게 소개를 길게 하나 궁금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녹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 1화 문유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아이템 중에서 여성경제인협 회장이 남성 직원에게 이제 성추행 이런 거를 했다는 거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이템을 다루고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뭐 남자 직원을 불러내가지고 뭐 브루스를 추라고 시켰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니네가 깔깔거리면서 웃을 일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오규정 기자님 요거 데일리 유튜브 사냥꾼님 네. 고병호님 댓글 읽어주세요. 저희 유튜브에 달아주신 댓글인데 사냥꿈님이 혓배장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웃는 건 이해가 되는데 피해 내용을 묘사하면서 하나하나 웃으시는 건 적응이 안 되네요. 너무 무겁게 듣진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병우 님이요. 남성이 갑질을 당했다 하니 이런 일도 있나 하며 재밌는 사례라고 표현하는 건 좀 매우 아쉽네요. 성별을 떠나서 당하는 사람 처지에서는 전혀 재밌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치료를 위해 병원까지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런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를 전할 때는 또 너무 좀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제가 좀 밝게 웃었는데 사실 그런 건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거 이제 누군가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할 때 뭔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데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물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내 동년배들은 대들기 없으면 밥도 못 먹는다.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대들기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안 먹어. 아까 오구정 기자랑 강병수 씨랑 저랑 셋이 이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네. 지나가던 분이 갑자기 정말 근데 이건 찐으로. 갑자기 오셔가지고 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유정 선배 맛있게 처음이야. 김밥 어디서? 먹고 있었는데. 네? 어디서? 고돈리에서. 언니. 근데 혹시 홍성희 기자 그 청와대에서 혹시 대리기 본다는 분 본 적 있나요? 있어요. 그래요? 저희 행정관님 한 분도 오. 말씀하신 적이 있고. 아마 내 친구일 수 있어. 그분이에요. 그분. 죄송한데 그분이에요. 두둥탁. 포장을 못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보는 분이 많고 이거 말고 네.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밥 드시면서 보기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 썼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홍성희 기자 나간 다음에 새로 생긴 코너예요. 무친 뉴스 브리핑. 무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금 일요일 KBS 일요일 뉴스 보였습니까? 일요일 KBS 9시 뉴스를 이제 정유럽 기자가 진행을 했는데 뉴스가 다 비야. 그리고 일반 뉴스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묻힌 뉴스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한 코리아에서 이런 뉴스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한 뉴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빠밤. 네, 첫 번째 기사는 강명수가 준비했어요. 네. 어떤 기사입니까? 제목이 청년몰 사업에 등장한 수상한 건물. 알고 보니 구청장 동생 소유. 이런 내용의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목만 봐도 정말 구린 내용이구나. 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구리다. 자, 일단 요게 인천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죠. 인천 중구와 관련된 인천 이야기입니다. 중구의 심포 청년몰. 이거 여기 뭐 골목 식당에도 나온 데 아닌가? 맞아요. 예전에 저는 골목 식당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백종원. 유일하게 보는 예능 프로그램 골목 식당. 여기 심포 청년몰 나왔었어요.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 이 청년몰이라는 곳이 왜 각 도시들 가면 이런 거 있는데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그 국제 옛날 전통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별 늘지 않았네요. 그치? 이런 게 있다는데 이런 게 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지금 설명하는 거 이런 동네 하면 이런 게 꼭 있었거든요. 이게 2017년. 다시 진짜. 다시 이렇게 설명할게요. 홍성희 선배가 여기 자리로 오는 거구나. 얘를 쳐내고 박명수 쳐내. 잘해봐. 네, 이 청년몰이라는 곳이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렇지. 전통시장의 어떤 재생 이런 걸 위해서 지방 소도시에도 많고 했는데 이게 준비도 해놨으면서 왜 안 했어?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지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끊어서 미안. 빨리 해봐. 선배들이 방송을 잘 몰라가지고 이 중구에 이걸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되게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건데 이 청년몰 건물을 만드는데 광장, 이 심포시장이란 심포청년몰이라는 곳의 그 광장과 그 주변에 있는 3개의 건물 여기가 이 청년몰로 지정이 됐고 여기랑 엄청 동떨어진 곳, 뜬금없는 곳 한 군데 건물이 더 지정이 된 거죠. 이 청년몰로. 그래서 이곳이 왜 지정이 됐냐? 여기는 완전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었었고 실제로 이 핵심 지구를 개발하는 곳과 전혀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곳을 개발해도 특별히 이렇게 혜택이나 이득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곳을 지정했냐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심지어 이 건물은 뭐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되게 혜택도 많이 주고 뭐 임대 기간도 늘려서 해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이 거의 폐허에 가까우니까 굉장히 많은 국비를 들여서 리모델링도 다 하고 해줬거든요. 국비? 네, 국비. 세금. 지방세가 아니고 국비를 들었다고? 국비를 이게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네, 중소기업이라서 하는 사업이어가지고 국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줬었는데 사람들이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주인을 한번 뒤져봤더니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뒤져봤더니 이곳의 주인이 바로 이 중구청장의 동생 부부가 두둥탁. 네, 소유한 건물이었던 것이다. 라는 게 이 사건의 개괄적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건물 5개를 임대를 했어요. 네. 근데 4개 있는데 여기 하나 엉뚱한 데 여기 있어. 정말 엉뚱한데. 보통 이런 거 하면 이제 같은 골목에 이렇게 딱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래야 서로 이제 막 만나서 친해지겠는데 엉뚱한 데 있고 5년 동안 비워가지고 계단도 다 무너진 건물을 세금 5,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붙인 맞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4개 건물은 1년에 3년 동안 계약했는데 여기는 5년 동안 5년. 매달 250만 원씩 주기로 계약한 알고 보니까 이게 구청장 동생 거였다. 네. 두둥탁. 정말 꿀이다. 자, 여기 댓글 잘 읽어볼게요. 네이버에 IYEO님이 세금으로 공단 리모델링 돈토엔에세요 ARCR님이 그냥 선정했는데 구청장 동생 건물이라고요? 일반인에게 일어나기 힘든 우연히 정치계에서 아주 흔한 일이군요 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의혹이 이게 뭐 예전부터 계속 있었다면서요 이게? 근데 이게 2018년에도 한번 의혹이 계속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수사에 착수한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2018년에 이미 의혹이 있었어요. 이미 이 의혹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의혹만 나오고 아무도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2020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강명수가 네이버 댓글 읽으십시오. 네이버에 3T01땡땡땡땡님께서 진짜 쌍욕 나오네. 심지어 이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었음. 기사화되고도 저들에게 타격이 없었단 게 제일 답답하다. 구리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인천 중구청장 전 구청장이죠. 그렇죠. 이름이 김홍섭 네. 전 구청장. 뭐라고 하나 이 사람? 김홍섭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 나는 이 사안에 대해 모르고 그냥 밑에 실무진에서 알아서 다 선정하고 한 거다.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서 또 엉뚱한 게 있어요. 뭐죠? 네. 이게 2017년 7월에 처음 작성본이 이제 올라가요. 우리가 해당 지역을 이제 이 청년몰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나올 때는 이 문제의 건물이 빠졌어요. 그런데 8월에 그러면 중구가 청년몰 개발을 해라라고 딱 정해지고 나니까 껴넣구나. 네, 2차 계획서를 다시 올리는데
거기에 엉뚱한 이 건물, 뭐 주변에 이렇게 인접 지역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건물을 슬쩍 끼워 넣어서 함께 개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업 따내고 나니까 껴놓은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이 취재진이 이 인천 중구청 공무원한테 물었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이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 건물 주인 누군지 몰랐다.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데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하냐. 그 의무 갖고 있는 어떤 법적 조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봐라.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 당당해. 당당해. 자, 여러분 이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근데 이상하잖아요. 킹미적 가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해필 골라도 그런 건물을 고르며 해필 고개에만 혜택을 많이 주며 그렇죠. 알고 보니 그게 왜 해필이면 당시 구청장 동생 거냐고.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 림님이랑 프루프님 댓글 정리혁 기자 읽어주시죠. 5페이지 위에. PROF 땡땡땡님이 누구 소유인지 몰랐다고. 니네 엄마 이름은 아냐. 그러니까 이 구청장 얘기로는 동생 건물이었다는 걸 동생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멘트를 했어요. 나 동생한테 들어서 알았다. 진짜? 진짜 대박 났네. 축하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야 우리 이거 그냥 믿고 넘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모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김홍섭 씨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제 요런 기사가 나면 요즘에 꼭 이제 나는 게 얘 무슨 당이냐 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느 당 출신이냐. 그래서 여기 네이버 댓글 쭉 우리 오경희 기자 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에서요. 뭉땡땡님이 민주당 진짜 정신 못 차리네. 그리고 엘스 땡땡님이 팩트 새누리 출신입니다. 도둑 같은 김홍섭 전 인천구청장 하셨고 리리 땡땡님이 아님 민주당에서 새누리당 건너갔다던데 뭐가 사실임? 그리고 YKIK님이 아이고 당 따져서 뭐하냐 다 그놈이 그놈들인데 너네 세금이 다 저기 쓰이고 있는 거요. 당하는 건 니들이다 하셨어요. 이분은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민련부터 새천년 민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까지 보궐 포함해가지고 4선이에요 나름 중구에서만. 이분이 그래서 영종도에선 거의 뭐 킹이라면서. 진짜. 월미도에서 이분이 거의 킹이라면서. 그 월미 테마파크인가? 거기 네. 소유주입니다. 불륜의 성지. 이 일가가 거기 월미 테마파크에. 참 사람들 참 대단해. 네. 이분은 그래서 이 월미도에서는 이제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과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은 미래통합당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지주같이 인천 호족이네. 네, 인천 지방호족 지방호족같이.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강병수 기자가 이걸 알아본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제 댓글이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네이버 댓글 우리 총선 기자 읽어주세요. 6페이지 위에. INT 땡땡땡땡님이 저 전직 구청장이라는 인간 돈도 어마무시 많던데 어케 뭐 하는지 각선다. 이분이 돈이 많다고. 돈이 많아요.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부럽네요. 땅을 보는 눈이 대단한 땅을 보는 눈이 대단한데 거기에 자기의 힘이 조금씩 껴 있어. 돈이 없어도 손으로 어떻게든 올릴 수 있는 거. 어떻게. 이분이 마지막 이제 자기 임기 때 2014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선이 됐었을 때인데 14년에 당선되자마자 15년에 땅을 하나 사요. 중구에. 인천공항 철도 쪽에 땅을 하나 산 다음에 자기가 거기 땅을 사자마자 이쪽 주변 지역을 한번 도시 개발할 방법을 좀 생각해봐라 라고 용역을 맡겨요. 네. 그 운서라는 그렇죠. 그쪽에. 운서. 운소 완전. 그럼 이게 용역을 맡기고 하면 그 주변 땅값이 다 오르지. 뛰잖아요. 무조건 뛰잖아요. 진짜 쉽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쉽다고. 그 말을 실제로 실천한 분이네 이분은. 그렇죠. 그래서 이 땅값이 21억. 원래 처음엔 21억이었었는데 2년 만에 37억 원으로 오릅니다. 좋았어. 자기가 그냥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게 구청장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 이런 걸 다 허가를 내고 막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인데.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해 충돌이나 이익 충돌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되지. 또 그래서 또. 네, 이렇게 요 사례가 하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월미도. 월미도. 네, 월미 킹이시잖아요. 네. 네. 그 월미도도 어. 처음 여기 2000년 때부터 시작합니다. 2000년에 처음 구청장 당선되자마자 2000년에 처음 구청장이 됐어요. 네. 20년 동안 구청장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중간 뭐 이렇게 바뀌기도 빼고 했지만. 한 기간이 있지만 처음 구청장 당선되자마자 월미도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이제 의뢰를 해요. 고도 제한 완화. 네. 높은 거 월미도 짓겠다는 왕께서. 거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실제로 월미도 고도 제한이 다 풀려요. 그래서 2007년 최고 3층에서 9층, 2017년에는 최고 17층까지 또 풀리거든요. 이게 고도 제한이 다 풀리면서 아 이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걸 수 있죠. 그럼 자기 근데- 땅을 팔고 하든지. 근데 거기 자기 땅 있었던 거예요? 네. 말했잖아요. 월미 킹이라고. 아니, 진짜 킹이라니까요. 거기 얼마나 갖고 월미도 개발 구역에 땅 4,300여 제곱미터를 갖고 있어요. 몇 평? 몇 평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되니까 4,300제곱미터는 몇 평이야? 4,300 3.3으로 제곱미터. 나눠야 되나? 어떻게 나눠? 4,300제곱미터 평. 1,300평. 1,300평의 땅을 갖고 있었군요. 아. 근데 거기가 고도 제한을 그렇죠. 고도 제한이 풀린다는 거는 이 땅의 호재잖아요. 그렇죠. 그 호재가 있을 때마다 이분의 땅값은 진짜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조사하기로 이제 2014년부터 18년까지가 마지막 임기였었는데 이 김 전 구청장 보유 토지 신고액이 그 2014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49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와, 근데 이 신고액의 짜증나. 94%가 관내 땅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 소리가 너무 지주네, 많은 거죠. 지주. 네. 호족이 아니고. 이걸 왜 못 막았지? 이걸 못 먹었지.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너무 그 지방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너무 대놓고 한 거 아니야 이거? 중구청 공무원들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이제 한 뭐 얼추 이것저것 합치면 한 200억대 아닌가 그렇죠. 자산이? 네. 200억대 자산인데 이런 분들이 또 꼼꼼하신 거예요. 휴대폰 요금은 세금으로 내셨다고. 아 이건 몰랐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몰랐네. 너무- 네, 거 아니야? 업무용 핸드폰일 수 있지. 중앙일보 2018년 3월 29일 기사 보면 200억대 자산가 인천 중구청장 10만 원 휴대전화 요금은 예산 썼다. 야 진짜 너무 정말 그러니까 작작해라.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봐. 트위터에 캐리그라님이 200억 넘는 재산을 가지고도 핸드폰 요금을 세금으로 내는 인간이 있다라고 놀라셨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여러분 이게 21세기 5G 시대에 이런 분이 있을 거라고 정말 근데 아니 이게 이거는 무슨 옛날 무슨 서울 무슨 개발 시대도 아니고 너무 중구 주민들을 약간 너무 그 무시하는 옛날에 처사 박정희 아닌가? 대통령 때 강남 개발할 때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강남 개발 그 고위 생각했단 공무원들만 이제 개발 정보 얻어가지고. 몰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 이렇게 그래서 하면은 복부인들이 막 갑자기 논밭에 막 나타나서 부동산 그때 지금 똑같은 무슨 수법이잖아. 영화 강남 1970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여기 댓글 우리 정영 기자 읽어주세요. 다음 댓글. 다음에 MDPPUKKU님이 여기 골목 식당 나온 데 아닌가 감옥 가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감옥 가야죠. 그치. 다음. YSLA 땡땡땡이 이런 기사 볼 때마다 허탈함. 서민들은 규제 제재하고 그 사이 지들 재산 불리려고 온갖 방법 다 동원하네. 서민들 피를 빨고 등을 올라타고 저러고 있음.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의 심판 그렇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국민권익 보기 전거 엄청 많아.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해야지. 그러니까. 구청장이 갑인데 여기서는. 야 너무 심하다. 아무튼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제 시민단체가 조사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공무원 있잖아요. 나는 법적인 그러니까 의무가 없어 나 안 했을 뿐이다. 동생인 건지 몰랐다. 그렇죠. 그분은 이미 수사를 받은 상태고 뭐 김 전 구청장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상태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가 알아보아 이렇게 생각. 아니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이제 됐구나. 차근차근히 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제 요 그 동생 부부가 연루된 사건, 그 건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여하튼 이제 인천청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임 혐의로. 그 원래 이 불법은 부지런하고
그쵸.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야 10만 원 안 내잖아. 휴대전화하고 10만 원 안 내. 200억인데. 아, 이 10만 원은 몰랐어요. 지금 여기 와서 안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충격이네. 기사가 많이 나왔네 진짜. 여러 아, 가지로. 근데 그렇게 그동안 때렸는데 충분히 많았네. 그렇게 건재하시다니. 구청장까지는 그렇게 안 조지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 실세들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져야 돼 이거. 그렇습니다.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인천 중구 시민 여러분 계시다면은 그냥 화내주세요. 어쩌겠습니까? 이게 뭐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네, 수사를 좀 더 빡세게 해야겠네 이거. 근데 저희도 근데 이제 이런 취재를 건 계속 하라고 할게요. 이거. 진짜 땅 전현우 기자 열심히 할 거예요.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 있고 하는 거. 야 이건 좀 심하다. 좋습니다. 오, 너무 어이가 없네요. 탈감이 크네요.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 인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우리 홍성희 기자가 드디어. 두둥 단독. 빠밤. 아우 시끄러. 진짜. 기사 내용이요? 제목부터 어떤 기사인지 설명해 주시죠. 제목은 이제 청와대 쉼표. 아야 단독 해줘야지. 예, 단독 청와대 경찰 수사 체계 전문성 조직 진단, 뭐 역량 강화 시급 이런 건데요. 네, 어떤 내용인데? 사실은 진짜 2분짜리 리포트였는데 사실 단독이 한 줄이에요. 한 줄. 새로운 내용은 한 줄. 대통령- 홍성희 기자의 명언. 그 정도면 그냥 안 붙이는 게 낫지 한 줄. 않아요? 기자는 한 줄로 쓴 거야. 수사권 조정 수석 추진단이 2차 과제로 경찰 조직 진단을 추진 중이다. 한 문장입니다. 추진. 근데 이제 그 그렇고요. 한 문단이 그 한 문장이 함축하는 게 함축하는 게 있죠. 있죠. 네.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지금 청와대가 이거에 지금 영향을 쏟고 있는지. 기사에 조금 배경 실은 걸 설명해 드리면,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사람들이 그렇죠.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의 힘을 실어준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청와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해보면은 청와대도 경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경찰이 수사 역량이나 어떤 경찰이 무소불위의 어떤 힘을 행사하는 거나 혹시나. 예, 우려를 갖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좀 기사에 전달했어요. 이런 조직 진단의 배경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그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들은 이거 공룡 경찰 만들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요. 고민을 네.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홍성희 알고 기자 있고. 보도가 31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30일에 당정청에서 그렇죠.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이제 검찰의 기능과 국정원의 기능을 경찰에 이양하는 그렇죠. 그 방향으로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했는데 네. 다음날 홍성희 기자가 경찰의 권력을 이렇게 비대한다는 기사가 쏟아졌거든. 특히 조선일보에서 많이 썼거든. 근데 청와대도 사실 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근데 청와대는 일반 정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 관계자 발이든 뭐 백불이든 특히 민정실은 이 사안은 지금 민정실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정말 접촉이 안 돼요, 민정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춘추관에 오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기자들 만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피하죠, 민정실이 이 수사권 조정 추진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는데 사실 언론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는 청와대가 아무 그냥 생각 이제 없는 것 같이 검찰 개혁만 어, 막 몰아간다 이제 어. 보이는데 민정실 분들도 다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점 인지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직 진단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장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정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예민한 사안과 그렇죠. 이런 걸 예. 하기 때문에 외부로 새나가지 않는 게 좋아서 또 그 괜히 새나갔다가 또 이상하게 침소봉대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또 외부에서는 그 속사정을 모르고 야 청와대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를 막 써대면은 또 그런 또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청와대 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비서관실이 많은데 다른 비서관실은 기자들 만나세요. 그래도 그렇죠. 점심도 하고 가끔 정말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춘추관에 오셔서 백불이라도 그렇죠. 기사에는 백브리핑. 고위 관계자로 나가지만 실제 기자들 만나 설명을 하는데 민정은 정말 민정수석님은 제가 지금까지 뵌 적이 없어요. 네, 조국 전 민정수석 때는 좀 뵀었는데 가끔 우연히.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김조원 수석 오시고 나서는 일절 기자들하고 만나지 않고 또 전화나 문자도 답장이 없으세요. 그만큼 이제 보안이라든지 철저하게. 대통령의 칼이기 때문에 맞아요. 민정실은 이제 그게 문화이기도 하고요. 네. 요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기사 나가면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네. 청와대 관계자는,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네. 보통 그런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는 무조건 대변인입니다. 핵심 핵관자는 핵관자는 네. 대변인이다. 핵심 관계자는 대변인을 의미하고요. 아. 고위 관계자 고위자 붙이는 거는 수석 이상, 수석 비서관 이상. 네,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이 차관급이거든요. 사실 차관보다 조금 높아요. 0.5 높거든요. 보통 0.5, 청와대는 0.5. 네, 0.5 높아요. 그래서 수석급이고
이제 수석일 땐 그냥 비서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냥 관계자. 관계자.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체 뭐길래 이렇게 쓰냐라고 댓글이 워낙 많이 달려가지고 이해를 아, 돕고자 네네. 분위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자, 그런데 요걸 근데 수사권 조정 추진단이라는 거잖아요. 네. 요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 혹시 뭐 이유가 있나 이게? 이게 2월달에 사실 만들어진 건데. 자, 근데 개드립닷컴의 헬성님께서는 2월달이구나. 대통령이 네. 컨트롤하는 게 쉬워지니까 저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뭐 아주 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1월달에 추진단을 만들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올 초에 통과됐잖아요. 법안 통과되니까 무슨 검찰 개혁이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은 실제로는 이 시행령, 시행령. 법 밑에 시행령 있잖아요. 그 시행령이야말로 정말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좌우하는, 승패를 좌우하는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챙기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사실 뭐 거치게 말하면 컨트롤하기 쉬워지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경 간에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아니면 이거를 끌고 가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컨트롤 잘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좋게 보는 사람들은 원래 대통령이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조직을 짠 거다라고. 제가 봐도 청와대가 아니면 조율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하긴 이게 사실 네. 뭐랄까 검경 사이에는 제3자라는 게 존재하기가 그 위에 제3자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워낙 센 조직들이고 둘 다.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청와대가 열심히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 거. 디테일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네네.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있을 이게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는 게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범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를 정해놨거든요. 네. 6대 범죄. 그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예요. 네. 6개. 근데 이건 사실 중요한 수사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갖다 붙이기 그러니까 저는 나름에. 사실 2018년도에 이런 합의안이 나왔을 때 이게 먼저 합의안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법을 만들어진 거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때 법조 출입했었는데 이게 무슨 개혁이야 그랬어요. 아니 검찰 직접 수사 줄인다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 참사.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공직자, 부패 그 두 개만 해도 뭐 중요한 거 다 들어갔는데 뭘 줄이는 거야. 그랬거든요. 네. 그만큼 네. 사실 이 법안 자체는 네. 크게 선언적 의미가 검찰의 크다라고 직접 수사를 줄였다고 할 수는 없고 볼 수 없고. 진짜 디테일 이 시행령 핵심이었던 거예요. 아.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자 부패면은 어떤 부패다 뭐 뭐 이런. 그러니까 경제 범죄만 해도 사기, 횡령, 배임 많잖아요. 네. 사기죄를 검찰이 할 거냐 말 거냐, 횡령죄를 검찰이 할 거냐 말 거냐, 아주 디테일. 그러니까 부패라고 해서 그쵸. 부패 범죄를 다 통치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는 부패가 있고 그쵸. 아닌 부패가 있는데 요걸 뇌물, 이제 또 수재, 증죄 많잖아요. 어떤 그 각 제목별로 따져서 누가 검찰이 하고 누가 어떤 범죄는 검찰이 하고 어떤 범죄는 경찰이 하고 이걸 시행령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한 이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네.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도 디테일이 악마있다고 한 거고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주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이긴 해요. 네, 그만큼. 그럼 요 디테일을 다 조정하는 안은 언제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선배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이제 30일. 31일 날 큰 틀은 나왔고 시행령은 다음 주에 이제 입법 예고 이번 주. 원래는 제가 취재했을 땐 지난주에 이번 주 입법 예고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입법 예고 안 된 거 보니까 이번 주든 다음 주 정도에 비가 네. 많이 와서. 아, 그렇죠.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비가 좀. 많이 오고 지금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 추진단은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이 단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구성원들이 민정, 민정. 법무비서관실 그리고 민정비서관실 주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들어와요. 특히 핵심은 검찰국장, 조남관 검찰국장이라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죠. 검찰국장은 그럼 나와서 검찰 입장을 좀 대변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에서는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있어요. 경찰대 출신에 그분이 들어오고 핵심은 또 그 밖에도 아, 신경전이 장난 아니겠네. 그렇죠. 네. 아. 그 밖에도 사실은 이제 특사경이라고 해서 네, 각 특사경. 부처마다 있잖아요. 네. 네. 사법경찰. 사법경찰 역할을 하는 네. 그분들도 들어와 있고 사실 되게 크죠. 네. 야, 여기서 좀 검찰에서에게 불리한 협상안 가져가면 나중에 후배들한테 욕 개욕 먹겠다. 그렇죠. 그 추진 단장도 부담이 컸겠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경찰 수사구조개혁단장도 본인의 이제 승진이 달린 문제죠, 사실은. 거의 뭐 후배들이 네. 어떻게 볼지 선배를 네, 어떻게 네, 볼지 네. 달려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의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큰 그림을 지금 청와대에서 다 그렸고 네. 이거에 대한 디테일을 지금 이 추진단이 추진단에서. 모여가지고 네. 추진단에서 모여가지고 시행령과 이 디테일 어디를 뭘 주고 뭐를 뺏고 이거 지금 신경정화 이런 게 지금 엄청 지금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막판 이제. 막판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네. 산고의 고통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네. 원래 제가 취재했을 때 5월쯤에는 시행령이 초안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게 얘기했지. 계속 취재할 때마다 아. 아니다 아직 멀었다. 전화 또 하면 아직 멀었다. 미뤄지는 그 이유가 뭐? 이제 조율이 안 된 거죠, 잘. 그 합의가 안 된 거죠. 서로 이제 양보를 안 하니까. 양보를 안 하니까. 델리키 기자들이었으면 다 100보 양보하고 또 100보 양보해서 아마 도합 한 1000보 양보해서 해결됐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진행 상황 같은 거 물어보면 1절 말 안 했어요. 왜? 이건 신사협정을 맺었다. 언론 플레이 안 하기로. 근데 극자에서도 약간 6월이 되니까 조금 슬슬 이거는 나와. 검찰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뭐 틀린 건 아닌데 조금씩 이제 각자의 불만들이 있잖아요. 검경도 그치. 조금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위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참 근데 사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정책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기자나 이런 공무원들이나 약간 서로 이게 필요할 때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필요할 때 있는 거야. 이 그 공무원들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기자는. 그걸 잘 맞춰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나갔을 때 뭔가 여론이 뭔가 야 그거 검찰이 지금 청와대에서 개판치다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야 경찰이 청와대에 지금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뭐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 그 내부도 약간 분위기가 야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한번 딱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막 흘리고 기자는 보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니 많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다. 서로 지금 아주 지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지금 너무 무소불위의 검찰인 건 맞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힘을 좀 빼서 여기저기 나눠준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영권 경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긴 다뤘어요. 자 그래서 여기 클리앙의 G 허니님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으십시오. 클리앙의 지헌이님이요.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폐지하면서 경찰 정보국의 역할이 강화되겠네요. 경찰 수사권 독립까지 이루어지면 명실상부한 강력한 원탑 국가 조직이 단연 경찰이 될 듯합니다. 네, 다음 댓글도. 트위터에서요. ACC 재온님이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경찰이 중국식 공안이 되는 것임. 경찰의 해외 북한 정보 기능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간첩을 잡니? 그냥 다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지 하셨습니다. 네, 뭐 걱정이 많으시고 지금 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뭐 국정원 이제 그런 걸 안 하기로 뭐 이름도 바꾸고 뭐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안 같이 되진 않겠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시진핑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자, 국정원에 사람이 나잖아. 그리고 또 국정원에도 간첩 잡는 뭐 이제 뭐 간첩 뭐 간첩 딱히 뭐 근데 무섭나요? 간첩에 아무도 안 속지 않나 요즘엔? 그렇습니다. 안보 의식을 고쳐야 되겠다. 안보 의식을 많이 부족하다. 다시 군대 갔다 와야겠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안보 의식이 좀 개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이제 그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간첩이고 뭐가 와도 그냥 뭐 술 한잔 사주고 보낼 것 같은데. 자,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죠. 국정원은 간첩 수사 노하우가 한 사건을 가지고 막 5년, 10년 단위로 수사를 해온 이력과 그 노하우가 있는데 경찰 출입해 보시겠지만 보안수사국에서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찰 얼마나 그 인사 경쟁이 심합니까? 승진 경쟁이 심합니까? 1년 안에 성과 못 내면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맞아요. 보안수사국장이? 그러니까 경찰만큼 승진 경쟁에 치열하고 인사 순환이 빠르고 단기 시각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조직에서 5년 10년 맡길 수 있느냐 이 공들여서 공을 들수 수사하는 있느냐. 그런 게 그렇죠. 아니니까 네. 경찰 분위기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대공 수사 같은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의 노하우나 그런 국정원 스타일의 그런 되게 오랫동안 수사하는 거 이런 건 경찰은 못할 것이다.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게다가 이렇게 중국식 공안같이 너무 권력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청와대도 그런 우려를 아까도 뭐 이제 알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대공수사 역량이 되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정보국 역할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클리앙님께서 클리앙의 G헌님께서 근데 사실 경찰 정보국은 보안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지. 근데 여기는 사실 이제 소위 뭐 정책 정보, 맞아요. 정책 정보라고 하는 걸 수집하고 국내 공무원들 뭐 상황 같은 그렇죠. 뭐 민심 동향, 뭐 이런 거 위주고 대공수사하는 곳이 정보국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수사국에서 하죠. 보안수사국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국의 역할이 강화된 것도 별개의 문제긴 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을까지 이제 경찰이 갖게 되는 이게 이제 검찰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건데 여기 네이버랑 getIt.com 네이버 댓글 우리 홍성 기자 읽으십시오. GSYG 땡땡땡님께서 결국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닌가? 뭐가 달라지나요? 그랬습니다. 네. getIt.com도 와, 지금 아이디가 REIC 아니지 읽어줘야지 이런 거. 읽어야지. 이거 뭐 레이크 스몬 밀사리아트님께서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드는 게 왜 개혁? 검찰 2 만드는 게 정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거 아닌데. 네이버에서 뭐 이게 뜻이 있나요? 이거 네, 라이히는 알겠어요. 이거 라이트거든. 제가 독일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독일어 전공했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 공산주의 뭐 이런 것 같아. 아 그래요? 네이버에서 CSM80 땡땡땡님께서 검찰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개혁 필요하죠. 근데 경찰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권 주면 개판됩니다. 크고 작은 비리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질 듯. 네, 우리 경찰분들이 물론 대부분의 경찰분들은 굉장히 이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지만 일부 리즈 깔고 일단 깔고 일부 개판 치는 분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다 다뤘지만은 사기 피해 가져가면 그거 못 잡아요 이러고 그냥 뭐 뭉개고 이런 분도 많고 뭐 뇌물 받고 뭐 삼성으로 돈 받고 삼성한테 노조 막 연결해주고 뭐 이런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이제 신뢰가 이제 뭐 적으니까 그런데 자 이 수사 종결권, 수사 지휘권을 일부 이제 이양해 오는 이건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를 경찰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경찰 사냐? 3년, 검찰 1년 반 출입했기 때문에 네. 경찰분 중에서 정말 친한 분이 있어서 정말 솔직하게 해달라. 솔직히. 네, 그리고 경찰대 출신이에요. 네. 속마음. 네, 얘기했는데 솔직히 수사 지휘 체계가 되게 허술하다. 경찰이. 네. 왜냐면은 그분은 팀장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본청도 있었던 분인데 수사만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일선 수사관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장한테 보고를 해요. 경찰 팀장. 네, 그러니까 진흥팀장이면은 진흥팀장. 일선 수사관이 진흥팀장한테 보고를 해. 해. 근데 진흥팀장이 수사 보고서에 결재를 한대요. 수사 보고서라 하면 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뭐 진술을 들었다, 뭐 어떤 증거를 수집했다, 이 수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는 건데 결재를 해.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결재 라인이. 팀장에서 끝이야? 끝이야. 근데 그럼 과장은 뭐하냐? 수사 과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에. 수사과장. 과장은 수사 접수할 때, 네. 사건 접수할 때, 네. 종결할 때, 그리고 영장 같이 이제 좀 중요한 사건 경우에는 이제 결재도 하고 보고도 받는데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지.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짜시한 것도 엄청 많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과장이 다 보고 받고 수사과장이 다 이 수사 기록을 보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하루 종일 결재부터만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과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리스트만 이렇게 쫙 해가지고 과장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렇던데? 그것까지는 몰라요 저는. 그런가요? 네, 수사과장 하는 그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수사하는 그 상황 수사 보고. 지원팀장 거기 있으면 네. 막 정리해주고 이러잖아요. 네. 다들 경찰 열심히 출입하시는 아무튼 그것은 그러니까 팀장 선에서만 지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일선 수사관을.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그럼 팀장님이 좀 빡세게 지휘 감독해라. 그랬더니 사실 얘기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부하들이. 왜냐면은 일단 경찰대 출신보다 더 수사 경력이 많아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있는 분들이 팀장보다. 네. 회계 경력이 많아. 경찰대 분들은 바로 팀장으로 오잖아요. 그치, 경찰 네. 출입하시는 분들은. 그치, 그러니까 소위야 소위. 그 소위보다 소위로 대위가 인간 왔는데 부사관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사관들인데 네. 위에 소위가 오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야 네가 소위인 건 알겠는데 네가 뭐 네가 아니, 뭐야, 훈련 뭐 혹하게 몇 번 네. 뛰어봤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 진짜 워딩 그대로 제가 전하면 막 하여튼 시키면은 너 백 받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는 불신이 있어서 수사 지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일선 수사관들도 뭐 이렇게 개입하고 뭐 이렇게 이거 아니지 않냐 하면은 백 받은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이렇게 오히려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뒷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를 당당하게 하나의 체계로서 제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구두 지휘를 할 때 잘 안 먹힌다는 거죠. 일선 그 수사관들한테. 그런 고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경찰대 출신이기 때문에 일선 지능 팀장도 하셨는데 그런 고충이 있겠다 네. 진짜. 근데 워낙 또 그 수사관들 기가 엄청 세잖아요 또. 저는 또 이제 일선 수사관들의 이야기를 좀 친한 분들한테 들으면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일부예요. 그냥 제가 들은 거. 검찰이 하는 게 편하다는 분들이 맞아, 말을 할 나도 때가 그 있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맥만 탁탁탁 짚어가지고 크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만 네. 딱 와가지고 오면은 오히려 우리 수사 방향은 뭐 재정립하든지 아니면 더 파고들든지 확실히 갈 길을 정하기 편한데
이제 요 중간선에서 막 잡다구리한 지시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될 것도 안 되고 하다가 지치고 그래서 차라리 하는 게 낫다라는 불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 검찰 개혁과 이런 어떤 대의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이게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걸 이제 실현하기는- 그대로 맞는 네. 그 바람을 그대로 맞는 사람들은 맞아요. 직장인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 어떤 변화든지 간에 변화는 늘 피곤하고 그죠. 늘 부작용이 있고 사람들 뭐하러 이런 거래라고 하지만은 이제 옳은 방향, 필요한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일선 경찰분들이나 다들 좀 감안하시고 처음에야 또 힘들지 또 한 몇 년 지나면 또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지존파 그거를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당시 문무일 네. 그 검사가 이제 경찰에 보안 수사를 지시해서 원래는 단순 변사 사건이었는데 맞아요. 보안 수사를 지시해서 이제 그 전모가 드러났대요. 네. 최근에 무슨 검찰 출신 변호사가 문화일보에 뭐 맞아요. 기사 기고한 글에는 그 순천에 무슨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게 원래는 감사원이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들여다봤더니 이제 그 관내에 있는 뭐 국세청 관계자나 비자금 계좌가 드러나서 그건 검찰이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끝내면 이거를 찾을 수 있었겠냐는 거야. 경찰 수사를 끝내면 지존파를 검거할 수 있었겠냐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6가지 6대 범죄. 그것도 수사를 해봐야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문제긴 해요. 애시당초 이렇게 정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검경의 어떤 권력 문제, 지금 수사권에 대한 분배 문제도 물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실무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두 분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수사 지휘를 해서 기계적으로 보안 수사를 지시하거나 뭐 영장을 반려하거나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 팀장보다는 검사가 훨씬 더 기계적으로 깔끔하게 볼 거 아니야. 수사관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압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명히 지점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홍성인 기자 그 말대로 정말 이제 악마한 디테일이 있다고. 그쵸. 실제로 실무에 들어갔을 때 경찰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실제로 이걸 했을 때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음 댓글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클리앙에 경찰개혁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조직 진단하고 강화한다는데 원래 권력은 기본적으로 쪼개야 되고 쪼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시민에 의해 권력을 감시되게 하는 게 최종 목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어떤 그렇죠. 전제인 거죠. 그다음 다음에 요한이님이 야 아직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려부터 하냐 해보지도 않고 뭉개려고 한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얘기는 실무에서 또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내용 그렇죠. 드린 건데 뭐 사실 이거의 어떤 검찰 개혁도 이 검경 수사권 주정의 큰 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또 이 뜻에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 많지 않죠. 농담이긴 하겠지만 이제 수사권 조정되면 직무유기나 뭐 직권남용으로 수갑찰 경찰들 많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통제받지 않은 수사관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물론 앞으로 보완이 돼야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청와대 제가 이 기사를 쓴 이유는 사실 뭐냐면은 청와대에서도 경찰에 요구를 해요. 이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아 이런 우려가 네. 있다. 또 경찰대 출신들이 앞으로 이제 경찰을 사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경찰주의자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주의자를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네. 뭐 윤석열, 윤석열 총장을 검찰주의자로 비판하잖아요. 네. 경찰도 경찰주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대 출신들이. 그렇죠. 엘리트. 예.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수사 파트가 그렇게 승진에 빠른 루트는 아니거든요. 정보나 경비가 이제 빠른 루트고 보통. 그동안에. 그래서 수사 경력이 적은 사실 경찰대 출신들이 과연 지휘를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보완을 요구하는데 생각보다 경찰이 그렇게 이렇게 썩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갖고 오진 않나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역량이 된다, 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약간 그런 제 보도의 취지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디테일한.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딱 들어가면은 또 조직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게 또 이렇게 상충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딱 처음에 한 그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각자 경찰 출입할 때 제일 친한 게 과장이잖아. 네, 보통 과장. 근데 이제 저는 2010년 이때니까 그때 과장이 지금 경무관들 많이 돼 있거든요. 승진. 근데 그분들의 정서가 다분히 좀 걱정되는 거는 이분들은 검찰에 맺힌 게 너무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다분히 사적인 감정이 제가 보기엔
막 너무 이게 막 옛날에 자기 검찰청 가서 복사했다 그러고 검사관 많죠. 불러서 복사하라 그래 수사기록 복사해 오라 그런데 그래서 갖고 가면은 다시 해오라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해요. 매치기. 그러니까 그렇죠. 검경 수사권을 그런 지금 얘기한 제도적인 관점에서 재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저 새끼들 음. 내가 이제 빨리 때가 이거 왔다. 종결권이란 말 자체가 싫은 거야. 수사 지휘권이란 말 자체가 너무 굴욕적인 거야 경찰들은.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소하는 게 지상 과제인 거야. 이게 국민들한테 뭐가 효과적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경찰도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너무 업돼 있거든. 야 이제 다 왔다 이제 우리 드디어 내 칼 검찰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할 때가 이제 머지 않았다. 막 실제로 지금 검찰의 힘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 많이 빠진 거죠. 네. 지금 더 이상 이제 검사들이 예전 우리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나는 경찰 그 지점이 좀 걱정인. 근데 그거는 뭐 일부 그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찰 내에서 그 시민들로 하여금 이 검경 수사권이 힘을 받게 된 계기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가져갔는데도 뭉개고 그런 폐해 때문인 거지. 이걸 그냥 뭐 단순히 막 그때 뭐 뭔가 사적으로 당했던 이런 경험으로만 그 보기는 1987 영화 보면 이제 박종철을 고문한 게 대공처잖아요. 네. 경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는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더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었고 훨씬 더 무서운 조직이었다고. 그때 자행됐던 인권침해 남영동은 경찰서였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경찰도 지금 홍성희 기자 취재한 대로 반드시 여기에 견제할 장치들을 잘 마련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 이런 정서를 이야기하는 게 이런 필요성 때문인 거거든요. 맞아. 네. 단순히 한풀이가 아니라 네. 정말 제도적으로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네. 대한 조직 내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머리 깨질 것 같다 진짜. 요 추진단은 진짜. 그렇죠. 일단은 이해관계 조율 자체가 안 되고 너무 촘촘해하니까. 또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것들을 음. 이제 미리미리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안 내놓으면 또 얼마나 또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뭐 거의 논의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수사권 조정. 네. 근데 그 막판에 디테일을 조정하는 과정까지 왔는데 저런 뭐 갈등과 뒷 배경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할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없으면 더 있어. 그리고 그동안 쌓인 문제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이런 기존의 어떤 구조, 기존의 시스템에서 누적되어 왔던 아까 말한 대로 뭐 수사관과 팀장과의 관계라든지 뭐 검찰과 경찰과 관계라든지 이런 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 적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일거에 해소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더기 같이 이렇게 기어가면서 테세우스의 배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작용과 이런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최소화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뭐 이건 뭐 욕 먹으면서 해야지 뭐 어떻게. 맞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평하고 뭐 취재하고 보도하는 역할이지만 정말 당국자들은 정말 열심히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의 결과를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성희 기자.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왔는데 아, 해보니까 이렇게 빨리- 어떻습니까? 별로 너무 빨리 갔네. 진짜 빨리 가 이거. 중요한데 뭔가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야. 홍성희의 청와대 이야기 이런 네, 홍청이. 엉청이. 멍청이. 멍청이의 청와대 이야기. 멍청이. 아무튼 또 나오면 되겠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그러니까 꼭 이게 이슈가 아니어도 이제 네네. 청와대 이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한 템포 늦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뭐 청와대 뭐 하냐 싫으면 아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홍성희 기자 앞으로 좀 이제 매주 나와가지고 관련된 이제 일주일에 은근슬쩍 끼워넣는 것 청와대 같은데? 관련 소식을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문제 좀 많이 짚어주시고. 네. 예. 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저도 사실 답답한 게 있어요. 뭐 기사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청와대 정말로, 출입한 지 꽤 됐는데. 1년 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네. 근데 아니 저런 고민 같은 게 그 2분 리포트에는 사실 그렇죠. 담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맞아요, 오고 맞아요. 네. 뭐 때문에 특히나 부딪히고 하는지. 그러니까 선배 자주 나오라고. 자주가 아니라 매주 나온다. 홍청이 홍청이. 홍청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대리기가 뭐 물론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뭐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제 국민들에게 뉴스를 전할 때 이제 1분 20초라는 틀도 좋지만 그건 스트레이트 기사 말고 또 아까 그 이현중 기자 시사기획찬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쪽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하나의 장르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홍성희 기자가 이제 좀 나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좋으시죠? 좋으시면은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로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빠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오늘 사실 고생하셨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진짜 괜찮았어. 진심으로. 그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알차? 아니야 찾아보지 마. 사진 라이스 코미 사리아스 나치의 총독부래요. 좌파 공산주의 뭐 이런 거 같아. 아 그래요? 완전 무슨 좌파 뭐 그때는 국가 코미니스트. 진짜